네, 본격적인 실적 시즌을 앞두고 상반기를 주도했던 조선방산원전, 오늘 상승하는 모습이었는데요. 반대로 업황 개정 기대감에 상승을 했던 제약바이오는 오늘 약세를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조방원 그리고 제약바이오까지 이 4개 섹터들 중에 투자 비중을 늘려야 하는 섹터 그리고 줄여야 하는 섹터 한 가지를 골라주시면 되는데요. 그림을 그려서 표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조선부터 보면 고부가 가치 선종의 매출 2번부터 반영이 되면서 실적 개선 전망이 되고 있고요. 방산의 경우에는 현대로템이 목표가 17만 5천 원에서 26만 원으로 크게 상향 조정이 됐습니다. 원전의 경우에도 오늘 두산 에너빌리티가 정말 오랜만에 5% 넘게 상승을 했는데요. 원전 산업 부활 조짐도 있고 체코 수주에 대한 기대감도 함께 받아가고 있습니다. 반대로 제약바이오 쪽은 알테오젠이 금요일장 신고가를 기록했지만 오늘 차익 실현이 나왔고요. 또 펩트론의 경우에는 시총 3위까지 올랐는데 외국인과 기관 동반 순매도 상위 종목에 집계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두 분은 기대되는 비중을 늘려야 하는 섹터, 줄여야 하는 섹터 어떤 걸 골라주실까요? 그림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마지막 주식 남녀의 선택 보드를 들어주시죠. 자, 오늘도 어김없이 출제된 그림 문제인데요. 한 분씩 한번 보도록 하죠. 최영지 전문가께서는 약이라고 써 있는 알약 그림, 누가 봐도 알약 그림이고 옆에는 배가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부등호가 이쪽으로 가 있으니까 약 쪽이 좋다, 제약바이오가 좋고 조선 쪽이 좀 안 좋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고요. 반면에 박철순 전문가를 보면 굿은 원자력을 그려주신 것 같고 배드는 달팽이 크림? 재능이 없음을 매주 느끼고 있습니다. 예. 뭘 그려주신 거죠? 청진기입니다, 청진기. 아, 청진기요. 네. 제약바이오를. 네. 예. 그러면은 제약바이오 쪽. 네, 맞습니다. 그러면 두 분이 의견이 엇갈린 게 지금 제약바이오에 대해서 한 분은 굿, 한 분은 배드를 적어주신 겁니다. 그 얘기 먼저 짧게 듣고 그 다음에 다른 얘기도 한번 나눠볼게요. 일단 제약바이오 얘기 먼저 해주시겠어요? 일단은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저는 좋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이제 지난주부터 계속해서 긍정적인 모멘텀들이 많이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예. 특히 정부 쪽에서 강원도 쪽에 산업 특화단지를 조성을 할 거다라는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아무래도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자연 환경 자체가 청정하고 그러다 보니까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연구개발이나 임상시험을 할 때 좋은 환경을 갖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원주 쪽에는 의료기기 쪽으로 산업이 굉장히 좀 발달이 돼 있는 만큼 시너지가 기대가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특화단지에 대한 모멘텀들도 지금 부각이 되고 있는 가운데 저는 하반기 들어서는 이 시기 자체가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잘 갈 만한 시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최근에 약간 꿈틀하기도 했고 매년 보면은 상반기보다는 하반기가 더 좋았으니까. 네, 맞습니다. 예. 아무래도 제약바이오 종목들의 주가를 움직이는 거 임상시험이라던가 연구개발에 대한 결과물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연초에는 결과물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발표가 안 된 기업들이 좀 속도를 내면서 연말에 발표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모멘텀으로 작용하는 경우도 있고 가을이나 겨울 같은 경우 사실 질병 발병률이 높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들도 제약바이오 종목들에게 반영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절적인 특성도 갖고 있다는 것도 같이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상반기에 미국 쪽 수출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전년 대비 40% 넘게 증가를 했는데 그런 부분과 더불어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 얘기도 나눴었죠. 하지만 관세 부과 가능성이 전 낮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생명하고 직결이 돼 있는 산업에다가 거기다가 우리나라 기업들은 사실 미국 쪽에 생산 기지가 많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관세를 부과하더라도 충분히 방어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저는 지금 관점에서 제약바이오 종목들은 비중을 더 확대를 해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비중 축소로 제시를 해주신 건 앞에서 박철수 매니저가 계속해서 강조를 했던 그 조선 섹터를 비중 축소로 최영지 전문가께서는 적어주셨고 네. 자, 그런가 하면 박철순 전문가의 비중 확대가 아닌 비중 축소는 제약바이오. 네. 그러니까 두 분의 의견이 좀 오늘 많이 엇갈리는 것 같아요. 사실 근데 제약바이오를 뽑을 때 어려웠어요. 뽑을 게 사실 없었거든요. 안 좋게 다 보이는 좋다? 섹터가 없었는데 예. 그중에 그나마 제약바이오를 좀 위기감을 드리고자 좀 일단 안 좋은 쪽으로 갖고 나왔습니다. 예. 왜 그러냐면 사실 금리 인하도 좀 지연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성장률이 좀 힘을 못 받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점. 그다음에 약가 인하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분명히 충격을 받는 기업들이 분명히 생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 좋게 볼 수는 없고 지금 어떤 대외 변수에 좀 강한
그런 것들을 구축해 놓은 기업들, 대응 전략이 있는 기업들 위주로 봐야 된다는 것 때문에 일단 좀 조심하자는 관점에서 오늘 비중 축적 섹터를 제약바이오로 가지고 나왔고요. 다만 선별적으로 투자를 할 수 있는 기업들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기술 수출을 통해서 이미 로열티라든지 마일스톤을 수령하고 있는 기업들,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알테오젠도 있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좀 강해지고 있는데 뭐 유한양행과 이제 렉라자를 갖고 있는 오스코텍 같은 경우도 최근에 굉장히 흐름들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 실적이 나오는 기업들이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2029년도까지 키트로다를 비롯해서 한 10개의 대형 의약품들이 이제 특허가 끝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이오시밀러라든지 이런 제네릭 관련된 기업들이 수혜를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도 좀 주목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생물보안법이 재추진될 것 같다라는 기대감도 좀 올라오고 있다 보니까 CDMO 기업들, 뭐 ST팜이라든지 삼성 바이오로직스라든지 이런 기업들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주주가치 재고 정책을 실제로 추진하는 기업들이 꽤 많습니다. 최근에.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뭐 휴젤이라든지 아니면 셀트리온, 유한양행, 보령 이런 기업들이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서 뭐 자사주 매입이라든지 소각을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이런 기업들은 선별적으로 좀 투자할 만하다라는 점만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뭐 안 좋은 건 아니고 조금은 우려되는 지점이나 혹은 바이오, 제약 바이오라 그러면 워낙 또 종목 수가 많고 하다 보니까 좀 조심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점에서 워닝을 드리고자, 경고, 주의를 드리고자 꼽아봤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제 시간이 한 1분밖에 안 남아서 더 많은 얘기는 못 들을 것 같은데 최영주 전문가의 조선 얘기 우려되는 지점 딱 한 포인트만 한번 들어볼까요? 저는 이제 미국과 관세 협상에서 조선에 대한 얘기가 명확하게 됐을 때 오히려 예. 재료 소멸로 작용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제 8월 오기 전에 7월 말까지 해서 무언가 소식이 들릴 텐데 현재는 그 기대감 때문에 조선주들이 잘 가고 있지만 소식이 들려오면 세론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이 부분 주의하자. 그러니까 다 두 분의 이야기를 종합해 보면 뭐든 무조건 좋은 건 없고 무조건 나쁜 것도 없고 주가 위치에 따라서 해석도 달라질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까지 꼼꼼히 챙겨보자. 이 정도로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두 분과 함께한 시간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최영지 전문가와 저는 여기서 인사를 드리고 박철순 전문가는 이어지는 애프터 성공률 코너까지 도와주시겠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십시오.